이번 동영상에서는 3D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File New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십시오. 택하시면 이번에는 블랭크가 아닌 3D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동일한 UI로 보이시지만 실제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Tform 3D라고 하는 3D 컴포넌트를 내려놓을 수 있는 파이어몽키용 화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폼과 틀리게 3D 컴포넌트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3D 컴포넌트인 큐브 쉐입이나 또는 텍스트 3D를 이용해서 각각의 애니메이션 등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 3D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D 컴포넌트들은 X, Y, Z 세 개의 축으로 입체적으로 표시해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사이즈는 depth, width, height라고 하는 세 개의 속성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depth를 3, 각각의 하이트도 3, width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각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선택된 핸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동하거나 각도를 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컴포넌트에다가 3D라고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이즈가 이제 표시가 조금 더 크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D만 표시가 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면 width를 조금 더 크게 주시고 그 다음에 stretch 하게 되면 이렇게 잡아 당겨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D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축을 이용하시면 이런 글자가 입체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도형이나 입체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라이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몽키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동일하게 라이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3D를 보여줌에 있어서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컴포넌트는 역시 세 개의 핸들로 제어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해당하는 텍스처를 맞춰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디렉셔널, 방향으로 또는 포인트로, 스팟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팟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명의 종류를 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빛이 쏘였지만 여전히 지금 텍스트는 빨간색으로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D 컴포넌트들에서 빛이 쏘였을 때 색깔들을 제어할 수 있는 또는 표면에 어떤 텍스처를 쓸 건지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각 머티리얼 컴포넌트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빛이 쏘였을 때 저 텍스트의 색상 등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라이트 머티리얼 소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이트 머티리얼 소스에 보시면 ambient, diffuse, emissive 이런 식의 속성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ambient는 본연의 텍스트나 쉐입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약에 아쿠아색으로 바꾸고 diffuse는 디폴트인 흰색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쏘였을 때 그 빛이 쏘여진 면에 흰색이 들어가게 되면서 본연의 색깔과 그 흰색이 합쳐져서 조금 더 옅은 색깔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컴포넌트가 라이트 머티리얼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색상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3D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해당하는 도형이나 쉐입의 property, material source라고 하는 속성을 제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material source에다가 지금 갖다 놓으신 light material source component를 연결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색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이시는 또 다른 back source라든가 shaft source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light라든가 color material을 제어해서 뒤쪽으로 도형이 회전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뒤에 들어가는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다시 제어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기본적인 그 라이트 머티리얼만 하나 연결을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또 다른 컴포넌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큐브 컴포넌트 3D 형태의 쉐입 중에서 큐브 컴포넌트를 한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브 컴포넌트도 역시 큐빅 형태로, 사각형의 형태로 하이트 2, 뎁스 2, 또는 위스 2 정도를 지금 기본값에서 바꾸신 거고요. 그러면 이런 그 큐브, 사각형, 정사각형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제어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큐브 컴포넌트에도 머티리얼 소스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신 라이트 머티리얼을 주시면 이 큐브 역시 기존의 파란색에다가 빛이 쏘여지는 이 면, 지금 빛이 들어가 있는 이 면에는 색상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흰색으로 약간 들어가면서 지금 빛의 각도가 바뀌니까 빛이 들어가는 게 틀리니까 약간 색상이 지금 바뀌죠. 도형이.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쪽에는 조금 더 하얘지겠죠. 흰색이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그 방향에 따라서 보여지는 입체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제어해 주는 게 라이트 머티리얼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돌아갔을 때는 방향이 또 면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라이트, 그리고 또는 그걸 제어해 주는 것이 라이트 머티리얼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빛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동일한 도형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지만 형식이 틀려지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 큐브에는 제가 그 라이트 머티리얼 소스를 주는 게 아니라 겉표면에 텍스처 자체에 그림을 바꾼다든가 그 표현을 바꾸는, 텍스처를 바꿔주는 머티리얼 소스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가 텍스처 머티리얼 소스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텍스처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 큐브의 텍스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처라는 속성을 들어오시면 지금 비트맵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그 필름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애니메이션도 사용을 하실 텐데 이 필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속성들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특정 그림 하나만 먼저 큐브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뒤에 가서는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을 from to의 값을 주어서 자동으로 변환되는 것처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먼저 에디트를 선택하시면 그림을 선택할 수 있는 에디트 창이 올라오고 로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저희가 항상 사용하시는 디폴트 그림 프로그램 파일즈에 있는 엠바카데로 스튜디오 밑에 이미지스에 있는 스플래시에 있는 그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있는 그림을 OK를 눌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처에는 그림을 적용을 하셨지만 실제 큐브의 겉표면에는 지금 텍스처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도형 큐브에다가 역시 머티리얼 소스를 주셔야 되는데 아까는 라이트 머티리얼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빛이 쏘이면서 색상이 변화되는 걸 보셨다면 이번에는 텍스트 머티리얼 소스를 주시면 그 큐브의 텍스처에 겉표면에 해당하는 그림, 텍스트 머티리얼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이런 그 컴포넌트를 매칭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동영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그 프로퍼티로 잠깐 좀 설명을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카메라가 어느 방향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이 3D 형태의 도형이나 글자들이
표시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틀려지겠죠. 잡히는 각도가. 근데 저희는 지금 카메라 컴포넌트를 별도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델파에 보시면 원래 카메라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따로 있습니다. 카메라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따로, T카메라라고 하는 그 3D에서 볼 수 있는 컴포넌트가 따로 있는데 저희는 카메라 컴포넌트를 지금 내리지 않고 또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3D 폼에 보시면, 이 3D 폼의 프로퍼티에 보시면 카메라라고 하는 속성이 지금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Using Design 카메라라고 하는 불린 속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 Using Design 카메라가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D 폼이나 또는 별도로 쓸 수 있는 3D 컴포넌트에서는 디폴트 카메라를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카메라를 내려놓지 않지만 이런 3D 씬에서는 디폴트 디자인 타임에 쓰는 카메라를 한다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플에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쓰시기 위해서 카메라 컴포넌트를 별도로 내려놓으셨다면 이 Using 디자인 카메라를 false로 주신 다음에 특정 카메라를 그 씬에서 적용해 주시면 그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도형이 방향이 틀리게 보이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카메라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동일한 포커싱에서만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적용할 텐데요. 첫 번째 이 텍스트의 그 앵글, 각도를 뭐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각 축에 대해서 하나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60도로 회전을 시키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큐브에 지금 텍스트에 있는 이 BMP를 from에서 to 값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큐브에 지금 그 각도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려면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팔레트를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컬러를 바꿀 수 있는 애니메이션, 뭐 플로트 애니메이션, 뭐 비트맵 애니메이션, 뭐 패스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플로트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비트맵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 애니메이션은 가장 많이 쓰기도 하죠. 우리가 소위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퍼티들, 예를 들면 투명도를 점점 밝게, 점점 어둡게라든가 저희처럼 각도를 뭐 0도에서 360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방향을 어디에서 어디로 준다든가 이런 식의 숫자 값들을 적용하실 때 쓰시는 것이 이 플로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럼 저희는 플로트 애니메이션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네, 이 플로트 애니메이션을 지금 3D, 텍스트 3D에다가 child로 내려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개체의 child로 가게 되면 그 개체에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어몽키 쪽에서는 어떤 클래스의 child로 내려가느냐가 어디에다가 애니메이션이나 효과를 주겠다고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속성은 property name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어디에다가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건지를 주시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콤보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올라오는 것들은 다 숫자 값들이겠죠. 그래서 뭐 depth나 height에다가 또는 뭐 position에다가 여러 가지를 주실 수 있는데 저희는 angle에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x, y, z 중에 어떤 걸 주실 건지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x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x축에 대해서 텍스트 3D의 x축의 애니메이션을 줄 텐데 자, 스타트 값, 스탑 값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인 경우, 즉 스타트 0에서 저희는 각도기 때문에 360도를 스탑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in, out, out이 있습니다. in은 from에서 to로, out은 to에서 from으로, in, out은 중간 지점에서 각각의 from to 값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애니메이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from에서 to, in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uration은 어느 간격, 초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초 동안에 이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겠다. 그 다음에 enabled true, 그 다음에 뭐 auto reverse true 주셨고요. 그 다음에 루프를 돌겠다. false에서 true로 주셨고요.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트리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리거는 애니메이션al 이펙트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트리거를 정해주시면
뭐 마우스가 포커싱에 갔을 때 또는 뭐 마우스가 위치를 변경했을 때 뭐 이런 식의 비저블이 됐을 때 이런 식의 트리거들을 주시면 그때 그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거나 그 이펙트가 적용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트리거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셨던 그 텍스트 머티리얼 소스에서도 아까는 특정 BMP만 주셨잖아요. 이것을 비트맵 애니메이션을 크리에이션 하겠다고 크리에이트 비트맵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그 텍스처의 child로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property name이 자동으로 텍스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컴포넌트를 올려놓고 property name을 주는 방법이 있고 특정 주고 싶은 속성에다가 create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바로 이렇게 property가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rt bitmap, 비트맵이니까 특정 그림을 로딩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림의 1번 그림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stop 그림의 에디트에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다른 그림 아무 그림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을 선택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이 from 값에서 to 값으로 그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타입은 동일하게 in 역시 duration은 3초 동안 enabled true enabled를 안 하시면 그 애니메이션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looping true, 뭐 inverse true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는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동일한 방법으로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에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run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뮬레이터에서 지금 위에 있는 이 텍스처가 X축으로 계속 그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지금 루핑을 돌고 있는 거죠. 3초 동안 0에서 360도가 회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큐브는 네, 그림이 텍스처가 그 얼굴이 표시된 그 비트맵에서 또 다른 그림으로 계속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3D 컴포넌트를 이용한 예제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용하셔서 뭐 이 큐브를 또 각도를 뭐 X축이나 Y축에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하셔서 어떤 카메라를 세팅했을 때 어떻게 표시되는지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